전남도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나섰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부의 나주 유치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업의 추가 개방 압력을 막아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극적 타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K푸드 대표주자로 한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토대가 된 축산과학의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조선 외교사절단을 태우고 일본으로 향했던 조선통신사설이 목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복원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1조 2천억 원대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리고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전남도는 30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시, 산학연 기관과 함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를 위해 유치 당위성 대국민 홍보 등 유치 의지 역량을 결집하고 대정부 공동건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공태양은 전남이 미래 핵융합 에너지 기술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며 특히 전남은 한국에너지공대와 한전 등 670여 전력기업이 집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연구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전남에 유치되면 전문 인력 유입과 관련 기업 집적 등으로 2050년까지 200개 이상의 기업 유치와 10,000개 이상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업의 추가 개방 압력을 막아낸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극적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트럼프 리스크는 모두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익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따지고 끝까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을 설득한 점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아냈습니다. 최근 우리 문화, 우리 음식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고유의 브랜드 한우가 K푸드 대표 주자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우의 체질을 더 좋게 만들고 먹이 주는 방식도 과학적으로 바꿔온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평창 대관역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에 다녀왔습니다. 30개월간 정성껏 자란 한우가 체중계 위로 올라갑니다. 무게는 800kg에 달하고 체형과 근육량도 균형 있게 자리 잡은 우량소입니다. 고급육이라는 개념이 없던 1990년대만 해도 같은 원령 한우의 체중은 600kg에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우와 비교하면 지금의 한우가 더 크고 근육량도 확연히 늘어난 모습입니다. 한우가 지금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기까지는 지난 30년간의 과학적 개량이 뒷받침됐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90년대부터 한우의 유전 능력 평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17년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씨숫소 선발 기법을 도입해 평가 정확도를 높였고 2020년부터는 농가가 보유한 암소의 유전 능력 분석과 어린 소 체질 예측 기술까지 상용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농가 암소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DNA 분석을 통해서 유전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육량 또는 육질 중에 유전 능력이 뛰어난 부분을 이제 조기에 선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맞춤형 사양으로 한우의 성장 단계에 따라 영양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사양 관리 체계도 확립됐습니다. 농가에서는 쌀겨 등 부산물을 활용해 직접 배합하는 자가 배합 사료 기술을 활용해 영양 균형은 맞추면서도 사료비는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우는 이제 세계의 관심을 얻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 실현과 축산농가의 비용 절감을 위해 한우 사육 기간을 단축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30개월령에서 28개월령을 줄일 경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기 이유라든가 또는 조기 거세를 통해서 30년의 연구와 자료 축적으로 한우는 품질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푸드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축산과학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200년 전 조선의 외교 사절단을 태우고 일본으로 향했던 조선통신사선이 다시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넘어 양국을 오갔던 이 배는 한일 문화교류의 상징으로 복원돼 현재 목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그 복원의 의미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앞바다에 웅장한 목선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이 배는 조선시대 외교사절단 조선통신사를 태웠던 통신사선을 실물 크기로 복원한 겁니다. 선박의 길이는 34m, 무게는 146톤 규모로 강원도 금강송 900그루로 건조됐으며 530마력 엔진 2대를 탑재해 실제 항해도 가능합니다.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 문화를 교류한 사절단. 조선통신사선은 200여 년 만에 부산과 오사카 항로 운항을 마치며 스시마와 시모노세키 등 옛 항로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조선통신사선 복원을 기념한 조선통신사 바다를 잇다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통신사는 국립박물관이나 여러 곳에서 그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많은 전시가 이루어졌으나 배에 대한 전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를 재현하여서 항해를 하고 이를 항해하는 것.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통신사선의 복원 과정과 항로 재현 기록이 함께 선보입니다. 특히 일본 사가현립 나고야성 박물관과 다쿠시 향토 자료관이 소장한 조선통신사 정사관선도와 스시마 일기 등 희귀 자료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나무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어떻게 타고 다녔는지, 어떠한 시설이 있었는지를 이 전시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내년 2월까지 특별전을 열어 조선통신사선을 통한 해양유산의 가치와 국제교류의 의미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인을 가스라이팅에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50대 남녀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30일 강도살인과 시체 유기,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와 공범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목포의 한 주차장에서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무안굴의 한 공터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채무 관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A씨는 B씨에게 각서를 쓰게 하며 수년간 금품을 빼앗았고 공범들에게도 자신을 30대 미혼으로 속이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 신항만 풍력발전기 자재 적치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30일 오전 9시 50분쯤 목포시 달동의 풍력발전기 자재 적치장에서 A씨가 고수작업대에서 쌓인 빗물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을 하다 약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계가 교육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전남교사 결의대회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와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교육청 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등이 참여해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 반대와 정치 기본권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교 학점제 폐지와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마련 등을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공모 사업을 통해 귀어 학교 설립지로 고흥군을 선정하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은 해수부가 사업지 선정 이후 국비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데다 해당 사업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대표적인 탁상 행정의 사례라며 해수부가 공모와 선정, 예산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귀어 희망자와 어촌 정착자를 위해 현장 중심 기술교육기관인 귀어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고흥 귀어학교는 지난 2024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한 바 있습니다. 고흥군의회가 고흥군이 발주한 시설 공사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개선 사항 30건을 적발했습니다. 고흥군의회가 지난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조사반을 꾸려 81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견실 시공 32건, 시정 19건, 개선 11건 등이 확인됐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고흥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저조한 공정률과 전남 구천 소하천 정비공사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흥군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수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산 소고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함께해 전문 검사기관의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은 모두 한우로 확인됐지만 이 가운데 업체 7곳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생사법경찰팀은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수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 증액 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조계원 국회의원이 거듭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국비 지원 과정을 질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업이 1단계에서 310억 원, 2단계에서 1,690억 원으로 총 2천억 원을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국비가 투입된 남문터 광장 시설물 철거에 대해 사실상 범죄 행위라며 문체부 차원의 감사와 고발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근 순천 지역 자생단체들은 순천시장을 향한 여수 국회의원의 정치 공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원의 항의 서한을 전달한 가운데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의회 시정질의 참석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제출석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달 들어 여순 사건을 역사적으로 왜곡한 기사를 여러 건 보도한 가운데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왜곡 기사를 연달아 쏟아내며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 사건 77주년 추모 메시지를 반란 옹호로 왜곡한 점을 꼬집으며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여순 특별법 정의에 동의하며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 대응 여부는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고용위기를 겪는 석유화학업종 실직자와 재직자,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여수상인은 실직자 또는 일용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지원사업과 재직자나 일용근로자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